자, 오늘의 주제는 인재를 리크루팅하는 법, 모든 것.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제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거를 방송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한 인재를 찾고 거기에 뭐 채용도 하고 같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왜냐면 혼자 하면 자영업인데 같이 하면은 이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인재를 리크루팅하는 방법이 제 입장에서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업은 그냥 프로세스대로 가면 되고 그게 뭐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많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잘한다는. 근데 리크루팅이라는 게 이게 큰 사업하신 분들은 인재 욕심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같이 연매출 200억 만드는 회장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사람 욕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도 그만큼 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그만 중소기업은 청소만 잘해도 인재라는 얘기를 우스갯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는 방법, 그 인재를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채용 과정, 인적 자원. 그게 보통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겠죠. 근데 어찌됐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큰 회사들은 인재 바인더라는 걸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사하고 나서 뭐 이력서를 받고 인재 바인더, 이랜드를 하는 경우는 인재 바인더를 따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경영이 될 사람들은 이 포션을 한 군데만 두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세일즈도 했다가 인사 관리도 했다가 뭐 자재 관리도 했다가 뭐 마케팅도 했다가 재무 관리도 했다가 그래서 그 오너는 이제 그룹사 계열사 이랜드 같은 경우 본부장급이 보통 그 계열사 CEO들이거든요. 그 본부장급들은 그 포지션을 여기저기 배치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폭넓은 경험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한 분야에 오래 있다 그러면은 CEO로 그 프로모션 낙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 뭐 자재 관리했다가 뭐 인사 관리했다가 마케팅 했다가 세일즈 했다가 재무 관리했다가 인재 발굴의 중요성은 항상 생산성이라는 게 사람을 통해서 형성되죠. 그리고 우선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성공에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냐? 보통 그 원격으로 채용하고 이제 AI 활용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소셜 리크루팅하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편한 사람한테 컨택이 들어가는 거구나.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메일을 받았는데 그 소피파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젊은 여성한테 메일을 받았거든요. 담당 매니저한테. 근데 제가 그분을 떻게 보면 같이 콜라보해서 일할 거를 트라이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경제적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정말 뭐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분한테 그냥 당일 아르바이트 해라. 뭐 이제 엑스트라 그런 거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영화 엑스트라 그런 거 하면 당일 페이를 준다. 근데 그분한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아니 또민이 된장인지 모르고 그 사람한테 왜 집중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집중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편한 사람을 집중을 하는구나. 이게 불편한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인재라는 게 따지고 보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성격이 개팍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재 리크루팅은 그만한 내 그릇이 커진다는 걸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원격으로 채용하고 AI를 활용하고 요즘에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해서 보통 요즘에 되게 글로벌 회사들 보면 이제 여성도 많고 주부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뭐 유로피언도 많고 그러잖아요. 다양성을 중시해서 뭐 인도 사람 특히나 아이들이 계속 많다고 하네요. 소셜 리크루팅을 통해서 소셜 리크루팅은 뭐 전 세계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SNS를 하는 분들은 우선 신뢰를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블로그, 유튜브 어떤 채널이든 하나를 하는 사람들을 우선 선호를 하거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채널 한다고는 나를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거고 하다못해 윤리적 도의적인 부분에서 떤 부분에선 대중 앞에 나를 나선다는 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유튜브를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프레임을 갖잖아요. 저 사람 최소한 사기꾼은 아니다. 공인이다. 연예인들 그래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공인이 됐는데 잘못하면 큰 이슈거리가 되죠. 그런 부분이 인재의 전문성이 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소통을 했을 때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재에 대한 부분이 탈락.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21세기에는 탁월한 능력보다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을 해요. 또는 창의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성과 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필수 탤런트라고 하는데 한번 저 스스로 한번 보게 돼요. 전문 지식이 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성과 지향적이거나 저는 성과 지향적인 그런 거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급 20년 동안 월급을 주기도 했고 월급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제가 하는 만큼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과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 월급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아니, 월급 받았던 거죠. 고객한테 월급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성과 지향적으로 변하는 게,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 지식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전문 지식은 그 업계에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영업이나 세일즈나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전 세네카의 용어를 좋아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보통 문제 해결할 때 부딪히고, 비겁한 사람은 그 세네카의 용어 중에서 철학적인 게 있는데, 그 스피노자 철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인가? 여기 보면은 어, 세상에 딱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돌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명의 신의 용기 있는 자에게도 그렇고, 비겁한 자에게 무자비하다고, 그리고 회피하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는 회피하는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돌파하는 성향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돌파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어서, 이게 한 번의 제 경험인데, 제가 갭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저로 인해서, 물론 저도 손해를 많이 봤는데 한 1억 원, 2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전 되게 두려웠거든요. 저한테 소송 들어올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뻔뻔하게 그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떠시냐 걱정하면서. 저도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당신 때문이 아니잖아. 나도 책임이 있어. 그리고 당신 최종 원어가 아니었잖아. 그런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1억 정도, 2억 정도 손해 봤는데 제가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이 뻔뻔하게 좀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세네카의 용어를 좋아해요. 용기 있는, 그러니까 운명의 신 용기 있는 자에게 너그럽고 비겁한 자에게 무자비하다. 제가 그분들 피해 다녔으면 소송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인재를 알아보는 방법은 명확한 평가 기준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면접이나 과제, 심리검사, 그리고 역량이나 경험이, 과거의 역량과 경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과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지만 당신의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근데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해봐야 돼요. 보통 외적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데 내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3개월에서 6개월 테스트를 해보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정사원 입사하기 전에 보통 그 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 완벽해도 3개월, 6개월 정도 일해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리크루팅 프로세스는 직무 분석을 하고 후보자를 검색하겠죠. 그리고 면접 진행하고 채용 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네 가지 전문 지식,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아까 네 번째는 성과주의적 능력. 그래서 이랜드 채용 담당자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준비된 선수들을 리크루팅하지 내일부터 교육시키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판단되냐? 그 면접 당시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5권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5권 정도 뭐 수필이나 그런 책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CEO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책을 5권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을 CEO감으로 낙점을 하고 거기서 인사 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필을 얘기한다거나 뭐 저는 뭐 철학책도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게 온리 비즈니스 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철학책이나 수필 그거는 작용이 안 된다고 시지 그런 거 특히나 그런 부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요구사항, 적합한 후보자를 선별하고 성과 평가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인재 바인더라는 게 있다. 좀 냉정하죠. 바인더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뭐든지 숫자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 기록과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뭘 KPI라고 표현하거든요. 숫자할 수 있어야 측정이 되고 측정이 되서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력서를 초기 검토할 때 7초 안에 첫인상이 판단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행복하죠. 3초 브링크. 3초 안에 판단해 줍니다. 첫인상이요. 그리고 보통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맥라리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목소리 톤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요. 그리고 컨텐츠는 실제로 5% 10%밖에 작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 당사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맥락의 키워드, 어떤 단어를 쓰냐. 그런 부분에 이 사람의 지식 능력을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경험, 과거의 경험의 중요도, 이 사람의 후보자에 선발된 가능성. 그리고 CEO들도 우리 우수빈이 임원들을 임시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나요? 이사, 뭐 전모, CEO 큰 회사일수록 그래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CEO들도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면접 기법의 종류는 구조화 면접, 그래서 1대1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죠. 그리고 행동 면접,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그래서 기술 면접, 엔지니어적인 기술 면접, 기술 면접이 좀 시간이 필요하죠. 뭐 행동 면접이나 구조화 면접은 단기간에 이 사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행동 면접이라는 게 그러니까 STA 이게 뭐냐면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인식하고 테스트 과제를 주고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하고 리포트를 결과를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팀 내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네, 그리고 실패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점이 있는가 뭐 인생이나 아니면 그 전에 직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술 면접이라는 게 보통 IT 전공하신 분들이나 그럼 실무 능력을 확인해요. 직무 관련 기술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죠. 그리고 팀 협업 가능성. 요즘에 IT나 뭐 코딩 그쪽 개발자는 소스 코딩 같은 경우 결합하기 때문에 팀 리딩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IT 하시는 분 밤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협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팀 내 협업, 그리고 심리 검사, 뭐 인성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 큰 경영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건 약간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그 팀워크 능력.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20대 때 완전 다혈질이었어요. 막 엄청 그랬는데, 화 같은 게 되게 많고, 다혈질이고, 막 승질을 부리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되게 좀 유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위에서부터예요. 의사소통, 팀워크, 문제 해결, 그다음 적응력, 리더십, 시간 관리.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리더십이 가장 위쪽으로 나오고 시간 관리가 위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적응력. 예, 그런 게 큰 조직에서 그 인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문제 적합의 평가. 이거는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려고 리크루팅이라는 게 어렵구나. 영업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야, 리크루팅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리크루팅. 그래서 예전에 큰 매출을 만들었던, 200억 넘게 매출을 만들었던 그 대표자가 나는 항상 사람 욕심이 많다. 근데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사람이 그 상품일 수도 있고 사람이 유통 채널일 수도 있거든요. 기업에서 냉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통 채널이에요. 그냥 쉬운 얘기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문화 적합성 평가라는 게 가치관 일치도 되게 중요하겠죠. 팀 적합성,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추천인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인재 추천 있는 인재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기 뭐하지만은 보통 S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고 합니다. S급은 슈퍼 인재, 그리고 A급은 이 사람이 그때 제 기억나기로는 그 이랜드 담당자도 그렇고 그 대표 회장도 그렇고 자기는 S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A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겸손함이 있다는 거죠. S급 같은 경우는 뭐 맥킨지나 보스턴 뭐 그런 경영 컨설턴트거나 이미 뭐 기업 오너가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A급 보통 작은 조직들은 A급, B급, C급, 뭐 C급 약간 그런 얘기는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그렇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다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급들은 A급을 추천하고 S급들은 S급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에서 그래서 기존의 상사나 동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천을 요청하는 거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죠. 직무 관련 역량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요. 특히나 IT 전공자들 보면은 진짜 고급 개발자들은 고급 개발자를 추천해요. 근데 개발자들이 학급 개발자도 있거든요. 제가 컴공을 전공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요. 이게 학급 개발자가 만든 건가, 고급 개발자가 만든 건가. 그래서 왜 아는 사람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급 개발자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인가, 학급 개발자가 하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코딩하는 걸 너무 싫어요. 막 혐오할 정도로. 왜냐면은 컴퓨터공학과 전공할 때 그 어려운 용어를 보면서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 좀 약하고 대인관계 스킬이 약하고 저는 이제 엔터 그런 기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FD 하면서 내 적성이 이거구나. 연예인들 보고 PD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세일즈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콩 전공했는데 FD 아르바이트에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오히려 방송 그쪽이 재밌구나. 나 이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경제적인 그런 부분보다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재미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맥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추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왜 추천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리코칭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링크드인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하는 거. 인디드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이력서. 이거 헤드헌팅 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클래스디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기업 리뷰나 급여 정보, 면접 보기. 회사 같은 경우 회사 정보 나이스 신용 정보에서 회사 평가를 하죠. 신용 정보로. 그런 것처럼 인재 바이블이 워크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어 밸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은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알려드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거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된 그 인재 플랫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드, 글래스디오나 워크테이블, 하이밸류는 리크루팅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드헌팅 회사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크루팅의 성공 사례는 첫 번째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시고 데이터 기반 이슈 설정 그리고 후보자 경험 개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보통 리크루팅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현금 보유가 좀 있으면은 적합한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용봉을 데리면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대기업들은 평균 연봉이 1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제가 놀랐어요. 뉴스 보면서 대기업에서는 현금 보유가 많구나. 자영업자들만 요즘에 힘든 시장이구나.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1억인라고 얘기 듣고 나서 물론 임원급들은 연봉이 엄청 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승자 독식이 사회가 돼버렸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영업 하신 분들이 승자로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좀 처절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랜드 같은 회사가 조그만 보세 옷가게에서 매출이 지금 10조가 나오는 대기업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랜드는 독서 경영이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오너 자체가 박성수 회장이 독서로서 성장한 사람이라서 독서 경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인지 경영이랑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 거기서 수익 경영까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인지수 그러니까 현금으로 회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치 밸류가 있어야 되고 인재가 그런 일을 만든다. 네, 그리고 지식 지식화할 수 있지 않은 매뉴얼 할 수 있으면은 암묵적인 지식은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화된 지식 그런 부분들 맥도날드가 전 세계 프랜차이즈 된 거는 그 지식 매뉴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 매뉴얼을 계속 남겨놓고 트라이하고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매뉴얼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했을 때 이제 슈퍼바이저가 들어가고 본부장급을 승진해서 계열사 사장이 됐을 때 그거를 남겨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기록이 있고 모든 숫자화될 수 있어야 진보를 하니까요. 그래서 리크루팅의 성공 핵심 요소가 우수한 후보자를 경험해야 돼요. 과거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경험, 문화,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한 역량과 직무 요구사항을 정확히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랜드라는 데 회사에서 이제 경영 교육 그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좀 몇 년 동안 받았는데 이랜드는 재입사도 가능하대요. 보통 웬만한 회사든 삼성이나 LG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 재입사하겠다고 하면은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랜드는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아이 출산 휴가로 회사를 나간다거나 그런데 이랜드는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발주자인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선두주자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인상 깊었던 게 A급 상품은 2분의 1 전략. 이게 인상 깊었어요. 애슐리 같은 상품이 보통 A급 상품 호텔 음식을 서민들한테 엄청 저렴하게 불면서 이랜드가 애슐리가 성공을 했거든요. 요즘에 애슐리 킹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A급 상품은 2분의 1 전략. 그런 부분이 우리 인재 바인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걸 보면서 리크루팅 하는 게 어려우면서도 이것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퇴근길 부자 되는 공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